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사윤입니다. 설립자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던 완산학원 소속 완산여고가 공모를 통해 새로운 교장을 맞이했습니다. 네, 사학 비리에 맞서 9년간의 투쟁 끝에 복직했던 박정희 교수인데요. 힘들게 되찾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완산여고의 교장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2020년 새학기 학교 정상화를 시작한 완산여고의 새로운 수장 박정희 교장을 모시고 대학 교수로서의 삶,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완산여고 교장으로서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0년 1월 1일에 취임하셨고 네. 이제 3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정신없이 지내왔고요. 제가 생각한 계획을 그래도 욕심껏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 눈 떠서 어떻게 잠드는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설렘을 안고 네. 학생들을 만나야 되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못 만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클 것 같아요. 아쉬움도 큰데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인 게요. 정말 귀한 손님을 맞이를 하려면 준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시간을 제가 좀 버는 차원에서는 다행이고요.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는 조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교장 선생님이 되시기 전에는 전주 기전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네. 보니까 26살에 교수가 되셨다고요? 세상 물정 잘 모를 때 교수가 됐어요. 26. 예, 26세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되셨어요? 당시 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석사를 마치고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잘 아는 선배 하나가 제가 25살 때 네. 경험도 쌓을 겸 대학에서 강의를 좀 해보지 않겠냐고.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과목이 있는데 네. 후임자를 못 찾아서 그래요? 네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해볼래? 라고 하더라고요. 전기과 선배였었어요. 저는 컴퓨터공학과였고. 그래서 친한 선배가 말하길래 그거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죠. 예.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요? 네, 정말 즐거웠고 당시는 이제 전산 전공이 막 붐을 이뤘던 때라 전주 기전대학에 한 주야해서 400명이었고 한 과목을 하면 4번 정도 반복을 해야 됐고 그런 상황에서 시간 강사를 한 1년쯤 하다가 네. 좋은 기회가 왔어요. 한 교수님이 다른 대학으로 가면서 자리가 하나 생겼고 당시에 그 전주 기전대학에 있던 교수들이 봤을 때 여자 교수가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제 정도면 성격 괜찮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기회가 와서 그렇게 해서 교수가 됐습니다. 네. 아니, 26의 교수님이시면 심지어 공대 교수님. 공대 교수님이시고 예. 그러면 복학하신 학생들보다도 나이가 어릴 교수님이셨을 텐데 그때 야간대생들은요 네. 보통 사회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분들이 많아서요. 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았는데 그걸 떠나서 뭐 이렇게 교수는 나이가 많아야 되고 학생은 젊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구나. 예, 수업 준비를 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네. 그다음에 저도 살면서 그 당시 에너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날밤 새지 않고 막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또 학생들한테는 전달돼서 학생들도 즐거워했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배우면서 또 했고 당시 또 기전대 가자마자 전산소를 맡게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계셨던 남자 선생님들은 대부분 자연대에서 오신 분이었고 네. 저만 유일하게 또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기계를 잘 다룰 것처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바로 전산소를 맡겨서 보직회의도 바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뭐 규칙을 제가 좀 흔든 게 있었어요. 예. 젊다 보니까 규칙을 잘 안 따르고 그런데 그걸 또 당시 총장님은 좀 즐겁게 받아들여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산소에서 제가 자랑인데 당시 처음으로 전주 기전대학에 네트워크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북대처럼 규모가 큰 대학에서 있는 시스템하고는 달라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케이스를 또 살펴보고 하다가 이더넷 환경으로 처음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그때는 인텔사 기종을 네. 선정을 해서 처음으로 100메가 말단까지 100메가 가는 당시 2000년이 되기 전에 그렇게 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야, 정말
그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네, 물 만난 곡이었죠. 정말 천직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났는지 때에 네, 또 너무 저희 부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도 대학에 계셨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전수해 준 게 굉장히 좋은 게 많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대에 계셨고 전북대 사대에 계셨는데 제가 대학 교수가 딱 된다고 하니까 한마디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 교수는 말로 누군가한테 뭔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강의라는 게 실은 상대방 눈을 가리고 강 건너편에서 외나무 다리 위에서 네 말만 듣고 잘 건너와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선생으로서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수업 준비를 잘못하면 그건 굉장히 큰 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네. 열심히 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호기심이 많은 분이셨습니까? 공학도를 전에 이제 걸으셨다고 해서. 예, 저는 여쭤봅니다. 기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아이였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남동생이 둘인데 연을 만드는 것도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대나무 사다가 뭐 다 칼질해서 연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연 그 당시는 대회 같은 게 있으면 서로 대회가 아니라 이렇게 애들끼리 놀다 보면 연줄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풀 먹이고 그 유리가루 다 가루내 가지고 묻히고 이런 것도 다 했었고 중학교 때는 이제 아버지가 그 옛날에 워크맨이라는 것을 사왔었는데 네. 어느 정도 쓰다가 아내가 궁금하니까 다 열어봤죠. 허허. 다 열어보고 다시 조립하고 조립했고. 예 그런 것도 하고 뭐 기계가 있으면 새로운 것이 있으면 뜯어보는 게 제 취미였었어요. 그래서 기계를 좋아하는 게 있었죠. 호기심도 있었고 손재주도 있었네요. 그다음에 아버지도 이제 생물학 쪽이다 보니까요. 책을 사주시면 저 어렸을 때 이제 과학에 관련된 책을 많이 사다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거에 빠지고 또 그 경험치가 또 삶에서 내가 궁금한 거 체크해 보게 되고 확인해 보고 뜯어보고 그러다 혼나고 뭐 이랬죠. 네. 관심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네. 네. 어릴 때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교수로 생활하실 때 네. 얼마나 즐거웠는지 열정이 넘쳤는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려움을 좀 겪으셨습니다. 네. 네. 전주 기전대학에 재직하실 때 내부 고발을 함으로써 비리를 네. 고발함으로써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시간을 이렇게 돌리면 제가 이제 1994년도에 임용이 돼서 정말 재밌게 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사립대가 어떤 구조 안에 있는지 관심은 없었던 교수였었어요. 네. 쉽게 말하면 교수들이 자기가 소속된 대학의 법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총장 임용 문제라든지 관심 없거든요. 그냥 저만 열심히 살고 저만 즐거웠었는데 지금 그 문제가 되신 총장이 2001년도에 오셨는데 이분이 임기를 얼마 안 남겨놓고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때만 해도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교수였는데 그리고 나서 좀 나이 많으신 총장님을 이분 이제 자기가 그만두기 전에 앉힌 총장님이 한 3년간 계시다가 이분이 반기를 드셨죠. 뭔가 사립대학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좋은 경영진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같이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저는 그 싸움이 잠시 있으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2008년도 하반기부터 그 나이든 총장님 편에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문제 이런 걸 좀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 그게 기전대학에서 법인에서 이사들끼리의 싸움으로 언론에는 비춰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 안에서 저는 소수 이사 편이었죠. 바꿔야겠다라는 이사 편이었고 다수 이사들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사였기 때문에 이게 변화는 이뤄내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 기득권 안에서의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전혀 모르는 교수가 그냥 참여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11년도에 이사회에서 이제 파면 처분이 결정이 돼서 학교 밖으로 쫓겨났고 그 전에 2009년도에서 2011년도는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걸 다 했죠. 국회에도 가서 학교 문제를 얘기를 했고 교육부도 찾아가고
우스개 얘기로 교육부에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너무 자주 찾아온다고. 그 정도였지만 네. 사학의 비리 문제는 관할청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관할청이 무관심한 만큼 비리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국회 찾아가서 실은 이게 국회에서도 문제화됐었고 저희 대학 문제는 그렇지만 그래도 기득권하고 싸우는 건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1년도에 쫓겨나게 됐고 2011년도부터는 이제 사회 밖으로 나왔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런 경험치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들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어서 자기가 공부한 걸로 대학 교수가 되고 돼서 나름 영역에서 열심히들 하시지만 사회하고의 괴리감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좋은 기회였고요. 그게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용기 있게 사회 안에서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는 그냥 떠밀려서 얻은 기회였지만 굉장히 네. 좋은 기회였고 또 하나는 이제 사학을 좀 제대로 쳐다보게 되는 계기도 됐었어요. 왜 이게 안 바뀌었을까? 왜 이게 내 생각만큼 불이하다고 생각한 게 쉽게 안 변할까? 그 구조도 알게 됐고 네.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바꿔내려고. 그렇지만 이게 교수 하나가 바꿔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시스템 안에서 관리 감독하는 관리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그때 알았죠. 전문대학 정책과에서 이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없어라 수준이지 문제가 있는 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학 그 당시 전주기전대학은 2006년도에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예. 네. 있었지만 정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모든 문제들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려 앞으로 더 이상 파헤쳐질 수 없게 끝나버린 거죠. 그렇게 좀 넘어갔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좀 암담한 시절이었지만 문제의 핵심을 좀 볼 수 있었던 네.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12년에 제가 전주 MBC에 왔으니까 네. 그 이후에 제가 아주 신입 사원이었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우리 선생님을 네. 어디 현장에서 봤는데 눈물을 좀 훔치는 모습을 제가 개인적으로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지금이야 이렇게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네,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9년이라는 세월에서의 그 감정은 뭐 타인은 사실 뭐 이렇게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저는 근데 인생에서 모든 아픔은요 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경험치가 없었다면 그냥 좋은 인간은 못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내가 가진 게 내 노력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부지런 떨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뭔가 이렇게 그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이걸 내가 내 걸로 누릴 수 있다라고 느꼈을 텐데 그 9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게 다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노력들이 모여져서 내가 그걸 누리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꼭 좋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저를 내보냈던 분들한테 개인적 감정이 전혀 없이 고마워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실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다른 일에 몰두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테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했을 테고 이런 거죠. 어느 사회에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다.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소리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외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노력을 안 했어? 주어졌을 때 왜 쉽게 이런 거죠. 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했어? 뭔가 자기 삶을 바꿔보려고 왜 노력을 안 했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그 9년은 저한테 그게
네가 노력한다라고가 아니라 너는 좋은 조건에 안에 있었던 거고 그걸 못 가진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비열한 짓인지 이제 느낀 거죠. 네. 그렇게 이제 10여 년간 네. 싸워 와서 이제 다시 교수로 복직이 됐습니다. 네. 네. 정말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렇죠. 네. 정말 기다렸는데. 제가 강의를 정말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가끔 어떤 교수님들 이제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 강의를 그 루틴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는 교수님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는 강의를 쉬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10년 강의를 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그 강의를 못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복직을 그래서 위해서 투쟁을 많이 했었고 네. 즐겁게 투쟁을 했죠. 그래서 복직이 됐을 때는 처음에 학교에서 강의를 안 주려고 했을 때 정말 싸납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얻어냈죠. 네. 3시간 앉아서 겨우 얻어냈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웠어요. 아니 그렇게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이 네. 이제 복직도 하셨는데 네. 이제 즐거운 강의를 하시면 되는데 완산여고 교장 공모가 나니까 사표를 내고 네. 이제 공모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완산여고 그러니까 전주 기전대학에서 제가 바꿔낼 수 없다라는 걸 봤고요. 어떻게 보면 암담함을 좀 느꼈고 1년간 복직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시 몰아야겠다는 계획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다른 분 재판 기록에 회의록이 들어왔는데 제가 2018년도 12월 17일자 복직을 했는데요. 그 다음해인 2019년도 6월 회의록에 내보낼 계획이 있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은 또 어울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다 보니까 그 조직의 수장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니까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느껴지는 거에서 오는 절망감, 수업을 첫 학기를 맡을 때도 굉장히 싸워서 결국은 한 3시간 했고 그 다음 학기도 마찬가지였고 2학기도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게 좋은가도 고민을 하던 차에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저한테는. 내가 바꿔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오만할 수도 있지만 내가 수장이 되면 바꿔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완산여고 비리 모습은요. 대학의 비리 모습하고 많은 부분 겹쳐 있습니다. 많은 부분 겹쳐 있어서 이걸 아는 사람이 바꿔내면 혹시 내 경험치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 주변의 분들은 야 되고 나서 사표 써 이러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네. 저는 사표 쓰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사표를 먼저 내고 그런 다음에 응모를 했죠. 되든 안 되면 저한테는 아직 제가 모자라서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학교를 떠나면 되겠다. 왜냐면 사표를 쓰면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그래도 깔끔하게 그냥 다리는 불살르고 출발하는 게 낫겠다 판단이 들어서요. 네. 자, 자기 인생 걸고 승부수를 던진 거네요. 네, 왜냐하면 밖에 한번 쫓겨나서 9년간 네. 그 들판에서 굴러봤잖아요. 네. 그래서 좀 겁나는 게 약간 없어졌었어요. 뭔들 하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비슷한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완산학원의 문제가 풀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 학생들은 만나지 못하셨어요. 네. 이 교육 철학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거창하게 제가 어떤 철학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간관계예요. 학교 안에서의 선생님하고 학생들의 인간관계를 교장이 어떻게 만들어주고 서포트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교육 철학은 아이 하나하나한테 좀 집중해 보자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엄마이기도 하고 네. 제 아이한테 주려고 했던 건 저는 경험이었어요. 다양한 경험,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방법, 그다음에
부모하고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합니다. 부모가 네. 그걸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개 인생이에요. 제 인생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떤 상태든 부모는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은 결국 내 친아이는 아니지만 내가 난 아이는 아니지만 연결된 고리 안에서는 결국 성장시키는 과정 안에 있다면 응원해주고 아이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지 같이 쳐다봐주고 그 방향이 좀 위태로우면 다른 다양한 방법을 좀 같이 찾아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 교육 철학은 단 하나의 아이도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울 거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다음에 많이들 요즘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좀 많이 소환해서 봅니다. 굉장히 말 잘 듣는 아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굉장히 반항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때리면 저는 절대로 반성하지 않았어요. 네가 힘이 세서 나를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자랐던 저를 생각을 해보면 저 때는 굉장히 교육 환경이 달랐습니다. 네. 네, 그 상태의 저를 소환해서 고민을 해보죠. 내가 지금 10대라면 뭘 원할까? 예. 근데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학교라는 공간은 뭔가 교육을 해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외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규 교과를 배우는 것이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참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요즘 날은 우리가 생각했던 선생님이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위기도 많고 그다음에 변화도 정말 크고 뭐 인공지능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다시 붐을 이루고 있고 그런 시대에 선생님이 뭔가 알고 있다? 그건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규 교과는 최소한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겪어왔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게 하길 바라는가. 결국은 다양한 경험치가 있는 아이가 가장 건강하고 강한 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반항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종적인 아이는 저는 건강한 어른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싼 워크맨도 한번 뜯어봐야 그렇죠. 내부를 알 수 있듯이.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걸 해봐야 돼요. 제가 저희 이제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학교 내 흡연이 굉장히 높아요. 흡연율이 학생 네. 흡연율이 중고등학교 때 흡연을 안 한 저 같은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연을 잘 시킬 선생님은요. 그 나이 때 흡연을 왜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런 다음에 금연을 해보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선생님. 이래야만 금연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지. 네. 여전히 흡연하고 있는 선생님도 못하고 저처럼 한 번도 흡연을 안 해본 선생님도 역시 못해요. 네. 그냥 잘못된 걸로만 바라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치는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실은 정규교과 안에도 현장 체험, 현장 실습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는 이유가 그런 걸 교육 시스템 안에서 기회를 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변했을 당시에 제 인생을 쭉 보면 전혀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제가 성장을 하거든요. 네. 결국 인간은 비슷할 거라고 보면 그 경험치를 교육 시스템 안에서 더 많이 줄 것. 이게 저는 좀 더 좋은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교장 선생님의 정말 깊은 생각 그리고 뭐 앞으로 이뤄내고 싶은 네. 그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교장 선생님 그리고 거기 교사분들 또 학생들과 함께 일으킬 변화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를 해주십사 하고 용감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 혹은 전라북도에서 좋은 학교에 대한 기준을 좀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좋은 학교라는 게 좋은 대학에 잘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그게 아니라 전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아이들을 어떻게 좋은 전주 시민으로 키워낼 것인가 이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학교는요. 전주의 소시민이 될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 인서울 해야 되는 거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더 잘 길러야죠. 그래서 그런 학교로 되는 데는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하는 완산여고 또 새 출발을 하시는 우리 박정희 교장 선생님 저희가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방송도 도와주셔야 되고 시민사회도 도와주셔야 되고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